마음 라디오 오늘의 실화 이야기. 가을바람이 살랑이는 10월 어느 날 한 복지관에서 탁구공이 경쾌하게 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 따스해도 혼자 걷는 길은 쓸쓸하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69세 김인수 씨와 66세 박선영 씨,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겪었던 진짜 일들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 복지관 2층 탁구장.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모이는 실버 탁구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8명의 회원들이 모여 라켓을 잡고 있었죠. 아이고, 오늘도 김 선생님이 제일 먼저 오셨네요. 동호회 총무인 최영자 씨가 인수 씨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인수 씨는 69세, 시청에서 35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전직 공무원이었어요. 5년 전 아내를 폐암으로 잃고 난 후 이 탁구 동호회가 그의 유일한 사회 활동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버릇이 되어서요.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 인수 씨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늘 그렇듯 혼자 먹는 아침 식사, 혼자 보는 뉴스, 혼자 마시는 차, 모든 것이 혼자였으니까요. 아, 그런데 오늘 새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박선영 선생님이라고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신데 작년에 이사 오셨다네요. 최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탁구장 문이 열렸습니다. 키는 작지만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파마한 단발머리에 깔끔한 운동복을 입고 손에는 새 탁구 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선영 씨의 목소리는 밝고 또렷했습니다. 역시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선생님다운 말투였죠. 66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인수 씨는 선영 씨를 처음 본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5년 동안 그 어떤 여성을 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선영 씨를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 박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김인수 선생님이 우리 동호회에서 실력이 제일 좋으시거든요. 한 게임 해보시죠. 최 씨의 제안에 선영 씨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젊었을 때 꽤 쳤거든요. 김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선영 씨가 라켓을 들고 탁구대 앞에 섰습니다. 인수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라켓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선 그 순간 탁구장 안의 다른 회원들도 무언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인수 씨가 공을 튕기며 물었습니다. 선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탁, 탁, 탁. 탁구공이 테이블 위를 경쾌하게 오갔습니다. 선영 씨의 폼은 정말 좋았어요. 백핸드, 포핸드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인수 씨와 대등하게 랠리를 주고받았습니다. 와, 박 선생님 정말 잘 치시는데요? 다른 회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선영 씨는 살짝 숨을 고르며 웃었어요. 학교 다닐 때 탁구부였어요. 오랜만에 치니까 감이 살아나네요. 게임은 11대 9로 인수 씨의 승리였지만 선영 씨의 실력은 충분히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 벌써 10일시네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지? 선영 씨가 시계를 보며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이 길게 느껴졌을 텐데 오늘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았어요. 저희 보통 11시 반까지 하거든요. 조금 더 하시죠.
인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한 게임 더요. 선영 씨도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여유롭게 서로를 배려하며 공을 주고받았어요. 중간중간 실수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좋은 샷이 나오면 박수를 쳐주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힘을 너무 줬나 봐요. 선영 씨가 공을 네트에 걸리게 하며 미안해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아까 그랬는걸요. 오랜만에 이렇게 재미있게 쳤습니다. 인수 씨의 대답에 선영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인수 씨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박 선생님, 혹시 어디 사세요? 게임이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면서 인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구 남포동 쪽이에요. 작년에 이사 왔어서 아직 이 동네가 낯설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해운대 쪽에 살아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가까우시네요. 좋겠어요. 선영 씨의 말에는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66세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다음에도 나오시죠? 화요일, 목요일마다 모여요. 인수 씨가 기대를 담아 물었습니다. 네, 꼭 나올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선영 씨가 환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인수 씨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고, 선영 씨는 새로운 동네에서 편안한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일들을, 자녀들의 격렬한 반대와 사회적 시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69세와 66세의 나이에도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첫눈에 말이에요. 그 다음 화요일 인수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본인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선영 씨를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이죠. 어머, 김 선생님, 오늘은 정말 일찍 오셨네요? 복지관 직원이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인수 씨는 괜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일찍 일어나서요. 9시 50분 탁구장 문이 열리며 선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인수 씨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벌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도 일찍 오셨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지난주에 탁구 치고 나서 몸이 좀 뻐근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운동해서 그런가 봐요. 선영 씨가 어깨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기분은 좋았어요. 오랜만에 재미있게 운동한 것 같아서요. 인수 씨의 솔직한 대답에 선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집에 가서 남편. 아, 죄송해요. 선영 씨의 말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얘기를 하려다가 실수한 것이었어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아내 얘기하려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인수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선영 씨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고마워요. 3년 전에 남편을 보냈는데 아직도 습관적으로 5년 전에 아내를 보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가끔 그러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이해였어요. 다른 회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8명이 모였어요. 게임이 시작되었지만 인수 씨와 선영 씨는 자연스럽게 한 팀이 되어 복식 게임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른쪽으로 오세요. 박 선생님, 좋은 샷이에요.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맞아갔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 한 팀인 것처럼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보완했어요. 우와, 정말 잘 맞네요. 부부처럼 보여요. 한 회원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선영 씨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우연의 일치죠. 인수 씨도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말이 나쁘지 않게 들렸어요. 게임이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면서 인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선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난 후 남성과 단둘이 차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인수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좋아요. 정말요? 그럼 갑시다. 두 사람은 복지관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해운대 해변이 보이는 작은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여기 경치가 정말 좋네요. 선영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을 바다가 잔잔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네, 저도 가끔 여기 와요. 혼자 앉아서 바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혼자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선영 씨의 말에 인수 씨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라고 부르고 대답이 없어서 현실을 깨달을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죠. 저도 그래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수고했어요 라고 대답해주지 않을 때 정말 서럽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박 선생님은 자녀분들이 어떠세요? 인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아들은 38살인데 자영업을 하고 딸은 35살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다들 바쁘니까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도 비슷해요. 아들이 43살에 회사 다니고 딸이 40살인데 간호사예요. 손자, 손녀가 하나씩 있고요. 명절 때나 생일 때 보는 게 전부죠.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죠. 자기 살기도 바쁜데. 선영 씨의 말에는 서운함과 이해가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외롭게 지내시면서도 새로운 인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인수 씨의 질문에 선영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이 나이에 무슨.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인수 씨의 말에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 씨도 그것을 느꼈어요. 김 선생님,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냥 박 선생님과 얘기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서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좋은 긴장감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운 긴장감이기도 했어요. 바로 그때 선영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한테 전화네요. 아들이에요. 선영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민수야? 지금
아니야, 밖에 있어. 카페에. 응? 누구랑? 그냥 친구랑. 선영 씨가 인수 씨를 보며 친구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인수 씨는 미묘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직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였으니까요. 네, 알겠어요. 조심히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은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급히 볼 일이 있다고 집으로 오고 있대요. 들어가 봐야겠어요. 아, 그러세요. 저도 나갑시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복지관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김 선생님. 저도요. 다음에 또 봬요. 선영 씨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인수 씨는 가슴 한구석이 아쉬웠습니다.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인수 씨는 선영 씨의 환한 웃음을 생각하며 선영 씨는 인수 씨의 따뜻한 말들을 되새기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이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할 시련이 생각보다 클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특히 선영 씨의 아들 민수는 어머니가 친구와 카페에 있다는 말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과연 그 친구는 누구일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11월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인수 씨와 선영 씨는 탁구 동호회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탁구 후에는 커피를, 주말에는 가벼운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행복이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11월 둘째 주 일요일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바다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정말 그러네요. 혼자 걸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함께 걸으니까 풍경이 다르게 보여요. 인수 씨의 말에 선영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대되고 옷을 고르는 것도 즐겁고.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거울을 자주 보게 돼요. 머리도 단정히 하고 싶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박 선생님. 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인수 씨가 걸음을 멈추고 선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뭔가요? 저희 이제 3개월 정도 알고 지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주제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선영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떨렸어요. 김 선생님,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일일까요?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박 선생님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걱정이요? 자녀들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인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자녀들에게 말씀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솔직하게요. 정말 그럴까요? 무슨 말을 할지. 진심을 말씀드리면 돼요.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요. 그날 오후 선영 씨는 집에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자녀들이 이해해 줄까요? 특히 아들 민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 날 월요일 선영 씨의 아들 민수가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38세의 민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어요. 어머니를 자주 찾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챙기려고 노력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저야 뭐, 바쁘죠. 그런데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민수의 말에 선영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달라?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 쓰시는 것 같고,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선영 씨는 이때다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엄마가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 민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좋은 분이요? 어떤 분인데요?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분인데, 김인수 선생님이라고 69세시고 전에 공무원 하셨어. 아, 남자분이시군요. 민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정말 좋은 분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어. 어머니, 혹시 그분과 연애를 하시는 건가요? 연애라고 하기엔. 하지만 서로 좋아해. 민수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민수야,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니?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나이가 66세인데, 내 나이가 66세면 어때? 사랑하는 마음까지 늙은 건 아니야. 선영 씨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그분 경제 상황은 어떠세요? 혹시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죠? 민수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김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 어르신들을 노리는. 그만해. 선영 씨가 화를 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화였어요. 내가 바보라서 사람 구별도 못한다는 거니? 3개월 동안 지켜본 사람인데.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정말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니?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 유산 문제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재혼하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때 선영 씨의 딸 혜진이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35세의 혜진은 8살, 6살 아이를 키우는 주부였어요. 어머니, 오빠도 왔네요?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한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너도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선영 씨가 딸에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혜진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혜진아, 너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니? 어머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3년이면 짧은 시간이니?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설명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아닌 다른 할아버지와. 그럼 할머니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거니? 가족 간의 첫 번째 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각 해운대구의 인수 씨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남 준호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탁구도 치고. 아, 탁구요? 재미있으세요? 응, 재미있어.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인수 씨도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선영 씨 얘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아버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심각하게? 뭐가 심각해? 아버지 나이가 69세인데 지금 연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연애가 나쁜 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산 문제도 있고 역시나 재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산? 내 재산이 뭐가 그리 많다고. 아버지, 이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그분이 혹시 그런 걸 노리는 건 아닐까요? 준호야, 박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자기도 연금 나오고 집도 있고 그래도 조심해야죠. 요즘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인수 씨와 선영 씨는 각자 집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었어요. 인수 씨의 딸 지영도 오빠 준호에게서 얘기를 듣고 급히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5년이 짧은 시간이니?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지영의 말에 인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그럼 아빠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하지만 이 나이에 갑자기 가족들의 반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 문제, 체면 문제, 그리고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한 도리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날 밤 인수 씨와 선영 씨는 각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행복했던 지난 3개월이 무색할 정도로 앞길이 막막해 보였어요.